원조 한류 겨울연가 일본서 영화로 나온다. 이번 3월 개봉. 28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윤석호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은 1,400분 분량의 드라마를 약 2시간짜리 영화로 재편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재방송이 아닙니다. 1,400분을 120분으로 압축했다는 건 사실상 새로운 작품을 만든 거나 다름없거든요.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핵심은 딱 하나, 준상과 유진의 사랑선에만 풀집중했다는 겁니다. 서브스토리는 과감히 덜어내고 감정선만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본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지금 한국 콘텐츠 전체가 역대급 파도를 타고 있거든요. 오늘 저 이 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야후 재팬 실시간 댓글이 터졌습니다. 가장 많은 좋아요 15,000개를 넘긴 댓글이 뭔지 아세요? 내 청춘의 전부였던 윤사마를 다시 극장에서 본다니 믿기지 않는다, 눈물이 날 것 같다. 4,050세대의 향수를 정확히 건드렸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좋아요 12,000개를 받은 댓글은 요즘 드라마에는 없는 순수함이 있다. 딸과 함께 보러 가겠다였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한 번에 묶어버린 겁니다. 단순 편집이 아닙니다. 음향을 전면 재작업했어요. 일본 극장 시스템에 맞춰 새로 믹싱을 했다고 하는데요. 클래식 감성은 유지하면서 저음과 공간감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화질도 마찬가지예요. 4K 리마스터로 준상의 눈빛, 설원 장면, 눈 내리는 교차로까지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해상도로 되살렸다고 표현했더라고요. 20년 전 감정을 2026년 기술로 다시 체험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겨울연가 영화 이야기만 하려고 제가 이 영상 찍은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금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꺼번에 보면 뭔가 엄청난 흐름이 겹치거든요. 과거의 클래식이 일본 극장을 뒤흔드는 동시에 현재의 작품들은 글로벌 전체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라인업이 터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다 터뜨릴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진행형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이 순간 넷플릭스 전 세계 비영어 쇼 1위가 어느 나라 작품인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신혜선, 이준혁 주연의 레이디 두아가 공개 2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1,000만 시청수를 돌파했고 한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등 33개국에서 1위를 석권했습니다. 총 65개국 TOP 10 안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플릭스 페트롤 집계 기준으로 레이디 두아는 2025년 이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중 오징어 게임 시즌 3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한 작품이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다음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신혜선이 해낸 겁니다. X9 트위터 이용자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흥미를 잃을 만한 장면이 거의 없다. 이 이야기가 끝날까봐 보기가 너무 아깝다. 이런 댓글이 쏟아졌어요. 또 다른 반응으로는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욕망과 정체성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 드라마를 미국 실화 사기극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애나 만들기와 비교하는 반응까지 나왔어요. 한국 드라마가 미국 콘텐츠와 나란히 비교 대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신혜선이 연기한 사라킴 캐릭터가 진짜 독특합니다. 백화점 명품관 직원에서 시작해 사채에 시달리다 두아로 신분을 바꾸고 계약 결혼으로 또 다른 이름을 얻고 마침내 가짜 명품 브랜드 부두아의 대표 사라킴으로 거듭나는 인물이에요. 시청자들은 그 연기를 보면서 연기 차력쇼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름과 신분이 바뀔 때마다 미세하게 달라지는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레이디 두아 보셨나요? 봤으면 댓글에 봤다, 안 봤으면 보러 간다 남겨주세요. 이 반응 보면서 다음에 한국 드라마 글로벌 흥행 분석 영상 따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올해 한국 영화 라인업이 어떤지 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숫자는 줄었습니다. 2025년 한국 박스오피스가 처참했어요. 연간 1위, 2위를 외화에 내줬고 1,000만 영화도 한 편 못 만들었습니다. 극장가는 연말에 주토피아이와 아바타 시리즈로 겨우 관객 1억 명 턱걸이로 체면만 지켰어요. 위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다릅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밀도가 다르거든요. 승부사들이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5월에 가장 먼저 터지는 게 군체입니다. 부산행으로 한국형 좀비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연상호 감독이 반도. 이후 무려 6년 만에 내놓는 극장용 블록버스터예요. 한 건물에서 정체불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제작비가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보면 숨이 막혀요. 전지현이 암살 이후 11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합니다. 거기에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까지. 이게 단순 좀비 영화가 아니에요. 초호화 캐스팅에 연상호 감독의 손익분기점을 뛰어넘는 흥행이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작품이 여름에 나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추격자 황해의 곡성을 만든 감독이잖아요. 특히 곡성은 지금도 한국 공포 오컬트 영화의 기준점으로 꼽히는 작품이죠. 그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무려 10년 만에 내놓는 장편 영화입니다. 제작비가 5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제작비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는 규모예요. 캐스팅도 전례가 없어요. 한국 배우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의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카메론, 브리튼까지 합류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할리우드 어급 배우들이 이렇게 대거 들어온 건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내용도 심상치 않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 고립된 항구 마을 호포항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들은 출장소장 범석, 황정민 역이 비상 상황 속에서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외계인으로부터 도망치던 청년의 목덜미를 잡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찰나를 포착한 장면이라고. 외계인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홍진 감독이 외계인을 다루면 어떤 영화가 나올지 상상이 가세요. 평론가들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여름 개봉을 앞두고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전 세계에 영화를 알리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손익분기점이 사실상 2천만 명이라 국내에서 1,000만, 해외에서 1,000만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완전한 글로벌 상업 영화로 포지셔닝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국내 1,000만에 해외 1,000만. 한국 영화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류승환 감독의 휴민트도 있어요. 베를린 모가디슈에 이어 해외 로케이션 3부작의 완결편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이 출연해요. 류승환 감독은 코로나 대유행 중에도 모가디슈로 361만 명을 모았고 밀수 514만, 베테랑이 752만 이렇게 부침없이 흥행을 이어온 감독이에요. 믿고 보는 감독이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이죠. 여기서 이 세 가지 흐름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겨울 연가는 일본에서 20년 전 콘텐츠의 생명력을 다시 증명하고 있고요. 레이디 두아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넷플릭스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호프와 군체는 한국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스케일로 도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소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지 배급 관계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겨울연가 영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한국 명작 드라마의 영화화도 검토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대장금이나 가을동화 같은 작품의 리마스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이 흥행하면 과거 명작들이 줄줄이 일본 극장에 걸리고 그게 다시 현재 한국 드라마와 K-팝 소비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연가 댓글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요즘 한국 드라마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과거 콘텐츠가 현재 콘텐츠의 마케팅 통로가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플랫폼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효과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20년 된 드라마가 극장에서 다시 울고 넷플릭스 신작이 전 세계를 뒤집고 500억짜리 영화가 칸에서 한국 이름을 내걸려는 거잖아요.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힘이고 그 이야기를 연기로 살려내는 배우들의 힘이에요. 야후 재팬에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겨울연가는 한일 관계의 달이었다. 외교가 막혀있을 때도 문화는 계속 흘렀거든요. 그리고 2026년 지금 그 다리 위로 신혜선의 연기 차력쇼가 달리고 나홍진의 500억짜리 야심이 달리고 전지현의 11년 만에 귀환이 달리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만 더요. 2026년 업계 관계자들이 뽑은 최고 기대 드라마 1위가 뭔지 아세요? 아이유랑 변우석이 만나는 작품입니다. 선제 없고 튀어 신드롬의 주역과 지난해 폭삭 속았수다를 성공시킨 아이유의 조합이에요. MBC 금토 드라마이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공개됩니다. 매니지먼트사 26곳 70명이 응답한 대규모 설문에서 업계 관계자들 1위로 뽑힌 작품이에요. 이 드라마가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저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겨울연가 영화가 일본에서 4050세대를 극장으로 다시 불러내고 있고요. 레이디 두아가 지금 이 순간 33개국 넷플릭스 1위를 찍고 있습니다. 나홍진의 호프와 연상호의 군체가 여름 극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아이유 변우석 콤보가 드라마 판도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2026년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남길게요. 오늘 소개한 작품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뭔가요? 겨울연가 영화인지, 레이디 두아인지, 호프인지, 군체인지, 아니면 아이유 변우석 드라마인지 지금 댓글에 작품 제목 하나만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언급된 작품은 제가 직접 해외 반응까지 추적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심층 분석을 만드는 가장 빠른 연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한 명만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